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본부장님, 금리 있잖아요. 네네. 7월 달에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오늘 준비 그 앵커님 작가님 해주실 때 보고 놀랐어요. 금리 인하가 7월에 가능성이 높으면은 주가 이러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7월 인하 가능성이 뭐 경기 침체 보험 속으로 할 리는 없고 하게 된다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PC 넘버가 임박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인가 금요일인가 PC 넘버가 2.6보다 더 낮게 나오고 그리고 7월 초에 나올 수 있는 고용 지표가 6월에 이어서 상당히 낮게 나오면 두 가지 컨비네이션이 되면은 네, 혹시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 퍼센트 와이즈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 체크를 못했는데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나쁘지 않은데 조금은 좀 신빙성이나 아니면 아직은 구체화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뭐 금리 선물 시장이죠. CME 선물 시장에서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물가도 좀 둔화되고 있고 미국의 경기도 비그덕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9월이 아닌 7월 달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것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이러진 않다라고 하는 게 가장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칼라일에서 또 루벤스타인이라는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금리 전에 미국의 금리는 대선 전에는 낮추지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우리가 양비론적으로 말한다고 말씀할 수 하겠지만은 금리 고용 지표는 내려오고 있지만 스티키한 부분은 여전히 스티키하거든요. 유가 다시 올랐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주택 관련된 지표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한 거를 2.6으로 연말에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속도를 측면에서는 아주 편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경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서두를 필요는 없거든요.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것은 사실 9월 달 하는 것도 반반이라고 봐요. 정치적인 고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지금까지 데이터 포인트는 그렇거든요. 물론 7월 달에 나오는 데이터 포인트가 그 내려가면은 9월은 분명히 한다. 이렇게 잡히는 건데 11월에 한 번밖에 안 한다. 11월, 12월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서두를 수 있는 근거는 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분 얘기는. 이분이 뭐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한다면은 선거 앞두고서 해가지고 바이든하고 트럼프 어느 쪽이 유리할지 그런 걸 가늠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면은 9월에 하는 게 좋겠지만 애매모호한 데이터가 확보됐을 때 9월에 하는 것이 정치적인 해석이 될 소지가 있으니 진짜 중립적이라면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장렬 본부장께 저희가 매크로 지표인 금리 인하 시점을 여쭤봤던 이유는 두 번째 키워드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최근에 엔비디아의 하락폭이 컸던 것인데요. 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은 관심이 약간은 좀 벗어난 것 같았어요. 아주 최근에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왜 이렇게 주목하냐면 엔비디아라는 주도주가 최근에 조정세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매크로 지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가 주도주가 약간 조정폭이 크니까 이거 금리 인하를 좀 신경 써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시선이 이동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한 16%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이유가 없죠. 많이 올라서 빠진 겁니다. 많이 올라서 빠졌다면 이젠 많이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 그거는 사람들의 심리에 달려있죠.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어저께 더 빠져서 16% 빠진 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좀 위태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10%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패턴을 지난 한 7개월 사이에 보면 3번 있었어요. 그 날짜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23년도 10월 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 달,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3번 있었습니다. 각각의 패턴은 좀 다릅니다만 3일 연속 빠진 것도 있고 나흘 연속 빠진 것도 있고 한 번에 지금 말한 10%입니다. 빠지고 그 다음에 다 올랐어요. 3번 다 그랬습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안 빠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깨고 16%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아주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왜 그러냐? 10월달, 2월달, 4월달보다는 주가 레벨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저항이 더 센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가 뭐 200불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200불이라는 거는 중기적인 관점이라 하고 단기적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목표 주가 160불이잖아요. 그럼 160불은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또 영어 쓴다고 뭐라 하겠네. 안전 마진을 갖고 하다 보면은 0.8을 곱하는 게 맞습니다. 장이 막 좋고 뭐 유동성이 하면 0.9까지 가죠. 그럼 20%나 0.9를 해보세요. 0.8을 하면 120달러대입니다. 120달러가 지지가 돼야 된다고 사람들이 비슷하게 봤는데 오늘 빠졌기 때문에 패닉 비슷하게 미국은 왔던 거고 관련되는 슈퍼마이크로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금리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빠지지 않았죠. 나스닥은 반도체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은 안 빠졌습니다. 마이크론도 주가 많이 오르는데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래만 괜찮은 거는 어제까지는 엔비디아 동조했습니다만 이거 봐라. 실적 앞두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비싼 건 아니야.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라갔어. 180, 160 곱하기 0.8은 120불인데 너무 많이 붙었어. 그러면 약간 오버슈팅의 반대가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래서 언더슈팅이 나오고 좀 더 갈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고 달라지면은 그건 또 분위기가 바뀔 소지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양비론적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펀더멘털 이상부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마이크론 실적 얘기가 간간히 나왔어요. 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죠? 실적 넘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월 3, 4, 5 아니죠? 5, 6, 3, 4, 5월이네. 3, 4, 5월 실적을 6월 말일에 6월 28일, 27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되는 게 목요일 아침에 발표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적은 매출 66억 불에 EPS 50센트, 40센트니까 당연히 덤프가 높아지겠죠. 그거는 뭐 크게 이슈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라도 미스나면 큰일이고요. 가이던스도 좋을 것 같은데 코멘트죠. HBM에서 코멘트. 어떤 코멘트가 있다면 약간은 불안할까요? 불안한 거 좋은 것부터 말씀하면은 HBM 수요가 너무 좋아서 HBM 캐파를 원래 계획보다 30%더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HBM 수요가 좋아서 거기에 방점을 둘 것이고 어떤 점이 불안하냐? 그 수요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고객과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앞설 수 있다라고 강력히 얘기하면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는 조금 신경 쓰이는 게 될 소지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AI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플이 AI PC, AI 휴대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PC를 도입을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제품이 막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는 반도체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실적 발표는 마이크론한테 물어보겠죠. 어떻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그게 구체적이면은 괜찮은 거고 일반적으로 아는 정도의 긍정적이면은 오늘 내일 사이 주가 올라가면은 반대해서 올라가면은 또 그날은 별 볼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온디바이스 AI로서의 반도체 수요는 구체적이지만 즉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이어야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다. 그렇죠. 참 구체적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지연되고 있거나 제가 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인데 스피드 범프, 과속 방지턱을 맞았어요. 원래 AI PC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AI 할 때 리콜 기능이 있었거든요. 리콜 기능이 없었어요. 내가 컴퓨터에서 막 작업한 3개월 동안에 액세스한 거, 이메일한 거, 누구를 얘기했던 거, 웹사이트 들어간 거 다 불러준다는 게 AI PC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피처즈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이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에 넣겠다 했잖아요. 근데 유럽에 나가는 거는 지금 잠깐 보류했어요. 유럽에서 레귤레이션 때문에 뭐 그렇다 하는데 그러고 또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거. 마지막으로 AI PC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각광받은 게 퀄컴이었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칩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 인텔 대신에. 그리고 그거가 IP는 ARM인데 ARM하고 우리 이제 퀄컴하고 특허 분쟁이 또 다시 또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과속 방지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신경 쓰이는 것들이죠. 이런 상태에서 어떤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을지 뭐 낙관만은 할 수 없고 그래도 먼저 실적 발표되는 거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은 실적 자체적으로는 좋겠지만 그 안에서의 커멘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뭐 금리 얘기도 했고 엔비디아의 조정 얘기도 잠깐 했고 자, 그래서 주도주가 지금 바뀌는가에 네네. 대한 시장의 의문이 너무나 커진 상태입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본부장님은
주도주는 바뀌었다라고 보십니까? 금리 인하를 7월에 하거나 또는 9월에 할 가능성이 90%로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반도체 중심에서 약간 스프레드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7월은 없고 9월도 까리까리한 상태로 그냥 가면은 반도체를 놓지는 못할 겁니다. 반도체를 놓지 못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뛰어들기에는 주가가 높아 올라간 그런 레벨에 있는 주가들은 선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장에는 좀 까리까리한 흐름이 갈 수도 있죠. 주도주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마이크론 실적과 삼성전자 실적도 있죠. 삼성전자 실적까지 확인하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완전한 방향은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는 우왕좌왕할 소지가 있습니다.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큰 분수령인 것 같군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오늘 조금 낙폭이 컸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오늘 아니고 어제 많이 봤죠. 오늘도 약간의 보합권에서.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빠진 거는 엔비디아 영향 플러스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누구는 엔비디아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렇게 빠진 게 당연하다 그러는데 그렇지만이 않아요. 엔비디아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마이크론이 많이 주는데 오늘은 보세요. 마이크론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하이닉스도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5조 5천억 6조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면 낙폭과대 들어올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 주가 평균 한 27만 원, 28만 원 정도 곱하기 0.8하면 21만 원대가 거기에 바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 여기서 30만 원, 30만 원 바로 가느냐는 것은 2분기 실적이 5조 8천 6조가 나온다고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의 자리가 참 중요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물씬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1만 원 선, 22만 원 선이 지지가 되는 게 매우 중요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유니스토리의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